진짜로 머리가 정상인 사람들의 회의, 찐 정상회의. 이 주에 가장 핫한 현안을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일부 돌직구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제 옆에는요,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저희 든든한 유용한 한국외대 초빙 교수님 자리해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열린민주당 대변인이자 또 정치연구소 싱크와이의 김성회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이 초면이신가요? 예, 지금 처음 뵙습니다. 아, 그렇군요. 싱크와이는 뭐죠? 싱크, 생각한다는 겁니까? 예, 와이. 왜인지를 생각하는 연구소인데요. 저희가 한 12,000명 정도 되는 패널을 갖고 있는데 그 패널들에게 주관식으로 사회 현안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대답을 분석하는 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 오. 거의 준 여론조사 기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요즘 오늘. 찐 정상의 구독이 12,000명이 늘어나는 뭐. 저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어서 여기 있는 구독자를 빼갈 생각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아직 소박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묻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기대가 큽니다. 요즘 여야가 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제로 굉장히 시끌벅적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하면은 뭐 영남 출신이고요. 뭐 여야 관계없이 좀 두루두루 좀 평판이 나쁘지 않아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많이 시끄러워요. 그래도. 저는 뭐 그렇게 시끄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아. 예, 이미 청문회를 너무 많이 하셔서 최근에도 뭐 행안부 장관도 하시면서 청문회를 이미 거치신 중이라 뭔가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내려고 하겠지만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고 그냥 무난한 청문회가 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하나 나온다면 이제 딸 사위 이야기들 네. 꺼내고 있는데 좀 무리죠.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라인 펀드의 기획자라면 충분히 청문회에서 다뤄볼 수 있는 주제인데 거기에 투자를 했다는 이유로 그것도 라임은 처음엔 시중은행에서 농협 등에서 공격적으로 이 팔던 펀드 아니었습니까? 남들 사는 거 은행에서 권해줘서 산 행위로 이것을 가지고 증인으로 부르겠다고까지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이 언제부턴가 후보자 본인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 가족을 끌고 들어와서 다신 너희들 정치 못하게 하겠다 이런 좀 냄새가 묻어 있어서요. 좀 뭐 그 문제는 크게 국민들이 같이 공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딸하고 사이는 증인 채택이 안 됐죠. 최종에. 네. 예. 맞습니다. 청문회를 시작하면 무난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증인 채택 문제로 청문회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참고인 목록 중에 진중권 교수 이름이 등장해요. 이거 뭐 굳이 정권 실정을 따지는데 이분이 왜 들어가야 되나 싶거든요. 근데 나올지 안 정말 나올지는 갑툭튀예요. 갑툭튀. 그러니까 그 참고인이니까 네네네. 진중권 전 교수가 하나 안 나가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건데요. 이제 그게 이제 조국 흑서를 쓴 저자다 네. 그런 건데,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자가 지금 우리 소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실로 크게 의문은 없을 거예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 청문회의 국민의힘의 공격 포인트는 네. 문재인 정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조국 흑서를 쓴 저자들을 불러내서 그 청문회에서 증언을 하게 해서 네. 왜 썼냐 조국 흑서를. 그다음에 이제 김부겸 후보자한테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서 조국 문제를 예를 들면 다시 거론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정치 공세 이런 거를 하려고 벼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뭐 했는데 제 생각엔 김부겸 후보자가 참 잘하실 것 같아요. 뭐 판에 박힌 정치 공세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저도 조금 듭니다.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검증해줬으면 좋겠다. 돌직구 한마디 날려주신다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잖아요. 그렇죠.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오늘 기사를 보니까 김부겸 내정자가 이재명 지사한테 야 기본소득 갖고 한번 우리 토론해보자 이랬습니다. 그랬어요? 예, 좀 아까 따끈따끈하게 나온 그렇군요. 기사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말 속에는 마지막 총리를 그냥 뭐 방어만 하는 총리가 아니라 자기도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겠다. 저는 바라고 있는 건 실세 총리가 좀 되라. 괜히 그냥 마지막 후반기라고 그냥 식물 총리 하지 말고 실세 총리가 돼서 제대로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그런 총리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돌직구 현안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작진 여러분, 오늘의 주제 던져주세요. 이런 주제군요. 윤석열 등판하면 국민의힘 깨진다? 희한합니다. 네, 범야권 대선 후보 지지율 1위 계속해서 뭐 달리고 있는데 아직 등판도 안 했어요. 꽤 오래 걸리네요. 근데 일단 고해성사부터 하라.
라고 일단 야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소장님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예, 김용판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죠. 네. 본인이 이제 경찰청에 있을 당시에 좀 과거로 돌아가 보시면 국정원이 댓글 공작을 한다는 것이 알려져서 막 한바탕 난리가 나지 네. 않았습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 윤석열 총장의 작품이었고요. 서울지검장의 작품이었고 했는데 이 김용판 의원은 결국 대법원까지 무죄를 받았어요. 네. 검찰이 한 번도 이기질 못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전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선을 사흘 앞두고 댓글 관련돼서 수사 결과를 중간에 발표를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덮어주어서 중간층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사건은 정치적으로 잘못한 것인데 판사들이 법적으로 따질 때는 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이제 들고 나서 내가 무죄를 받았으니 나를 기소한 당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한 측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어쨌든 이번에 오세훈 박형준 시장 선거를 이기면서 국민의힘 내에서 자강론이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친박 그룹들. 어떻게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을 칼로 친 윤석열을 우리의 대통령 후보로 삼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리를 벌리는 전략으로 또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되네요. 그렇군요. 아무튼 본인이 이 당시에 상처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과물탄계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잘못이 있으면 즉시 고쳐야 된다. 도끼는 잊어도 나무는 잊지 않는다. 굉장히 비장한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유 교수님, 네. 그래서 이게 우리 쪽으로 들어오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게 지금 이게 뭐 주호영 대표는 뭐 이거는 그 사람의 의견이다라고 약간 살짝 거리를 두긴 하던데요. 아니, 그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향후의 대선의 가도, 또 윤석열의 대선 가도에 아직도 불투명하고 불분명한 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제 소장님도 여러 가지 얘기하시겠지만은,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하고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는 황교안 대표 네. 때 공천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친박이라고는 표방을 안 하고 있지만 하여튼 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많은 연관이 있는 사람, 또 은혜를 입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권에서는 이거죠. 솔직히 그냥. 네. 네. 주변에서 러브콜도 보냈다가 고해성사도 하라고 했다가 뭐 입당도 제안을 했다가 뭐 본인도 굉장히 생각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지지율 1위인 윤석열. 근데 현재 뭐 이렇다 할 행보보다는 뭐 과외를 받고 있다. 그래서 그의 정책 과외 교사를 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좀 화제가 되고 있어요. 전 이 화제가 되는 것 자체가 참 이 나라의 참담한 언론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나 대권 주자가 어떤 교수님들 모셔서 말씀을 듣고 이런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심지어 원래 대권 주자쯤 되면 교수 몇십 명씩 모여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뭐 딱히 감추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죠.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그걸 일일이 쫓아가서 어제 무슨 말씀 나누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가 나와서 어제 우리 윤석열 총장이 한미 정상회담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또 단독 보도로 나오고 그런 식으로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정치라는 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이 생각이 이렇고 나랑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풀에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만 좀 얘기를 하면 정승국 교수님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문제, 소위 말하는 직무급 문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전문가이신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얼마 전에 저희 열린민주당의 주진영 최고위원이랑 저희 열린민주당 유튜브에서 대담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이 비정규직 관련돼서 1시간짜리 대답을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 방송을 보고 네. 검찰 개혁을 가장 세게 주장하는 열린민주당의 유튜브를 본인이 직접 보고 정승국 교수한테 연락해서 말씀 좀 듣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틀이 있는 상태에서 누굴 부르는 게 아니라 유튜브보다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전화해서 좀 뵐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동창 중에 친한 애들 아니면 대학교 동창 중에 뭐 이렇게 저렇게 나가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중구난방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사회 각 분야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처럼 일수가 일투족을 보도해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언론도 참 웃기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워낙 검찰 시절부터 그렇게 했지만 언론사를 나눠가면서 합니다. 항상 단독을 순서대로 배치를 해가면서 조선일보 한 번 하면 중앙일보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동아일보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언론사마다 돌아가면서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있는 이런 것도 참 이 사람이 정치인의 영역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과외를 받는다는 단독 기사는
전부 다 법조팀 소속이었거나 그 당시에 법조팀이었던 기자들을 중심으로 나가는 게 특징으로 보입니다. 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제가 갑자기 싱크와이의 소장님이랑 대화를 나눴대. 그런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현실 정치 능력이 빡 상승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특수부 검사 출신들이 이 정무 감각이 뛰어나요. 그건 왜냐하면 특수부 검사들은 정치인들을 상대하잖아요. 야, 너 이거 풀어. 내가 이거 감춰줄게. 네. 너 이 문제가 있는데, 너 이거 덮으려면은 이거 풀어. 이런 부분이 아주 그 수사 기법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싹 또 흘리고 언론에. 또 언론도 아주 잘 알아요. 자기가 검사밖에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일각에서는 그럼 외교안보 국방 사회문화 경제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이런 지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이따가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나도 인정한다. 그러니까 어느 교수를 내가 만났다. 나도 전문가 쓰면 돼. 대통령 되면은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실제 저는 공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나오려고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야죠. 예. 뭐 아무튼 지지율 1위 와중에 뭐 과외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지율 한 자리도 절박한 나머지 야권 담룡들 굉장히 절박할 거 아니겠습니까? 슬슬 이제 대권 행보에 가담하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이분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지는데 지금 4.7 재보선 끝난 지 지금 거의 한 달이 다 돼가고 있는데 합당을 한다 만다 뭐 아직도 이러고 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안철수 얘기. 네, 그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철수 저는 네. 합당할 거라고 봅니다. 오. 예, 지금 현재 본인의 등치상 윤석열하고 제3지대에서 단일화로 붙으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본인은 내가 제3지대에서 잘 나가고 있을 때 오세훈이 안 될 줄 알았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되니까 본인이 선거에 졌잖아요. 네. 여기에서 교훈을 얻었으니까 합당하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나머지 본인보다도 지지율이 낮은 뭐 홍준표라든지 네. 원희룡이라든지 황교안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이제 멱살잡이 싸움을 해서 그걸 이기면 국민의힘 대권 후보가 먼저 되고 네. 대권 후보가 된 다음에 외곽에 있는 윤석열한테 한번 붙읍시다. 네. 이렇게 해서 단일화하는 과정으로 가면 자기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요. 예, 그렇군요. 네, 미안한데요. 왜 그렇군요. 그러냐면 그 새정치 국민연합부터 해서 그다음에 또 국민의당, 그다음에 또 바른미래당, 그다음에 또 국민의당인가요? 외우기도 힘듭니다. 네, 국민의당 두 번이에요. 네. 첫 번째 국민의당은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35석을 해준 정당이죠. 같이. 그거는 의미가 있는 정당이죠.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또 그다음에 또 국민의당.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다니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하. 이렇게 그렇게 관심은 없고 그러나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겠죠. 그렇죠. 그것을 뭐 정치권 용어에서는 뭐라 그러는데 제가 그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또 아하. 괜히 좀 이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조금 짠한 느낌도 드는 분인데 네. 자존심을 상당히 구기고 있습니다. 이 아사리판이란 단어도 사실 이분 입에서 최근에 나온 거거든요. 사실 이분이 뭐 별의 순간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었는데 약간 좀 차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 차였습니다. 네, 좀 짠해요. 예, 그 실제로 한 달에 건너서 얘기를 집어 넣었는데 거절당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뭐 만나자 그랬는데요. 우리가 당신의 멘토가 되어드리겠습니다라는 제안을 한 건데 네. 윤석열이 이제 필요 없다고 거절한 거죠. 정말요? 그냥 묵묵부답이었습니까? 아니면 대놓고 아니다 이랬습니까? 대놓고 아니다라고 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그 얘기는 아까 전에 지금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을 하는 능력이 뛰어난 집단이잖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의 주변에서 윤석열의 정치를 돕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검사들, 네.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고 변호사.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박근혜 탄핵 국면을 함께 넘었던 사선을 넘은 동지들, 윤석열의 이 강고한 동지들이 지금 지키고 있어서 이 사람들 외의 얘기는 잘 안 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뭐 필요 없습니다. 김정인 박사님 이렇게 거절을 해놓은 상태라서 그 거절에 부하가 치민 네. 예, 김종인 대표가 그래서 이제 금태섭도 만나고 그렇죠. 또 원희룡도 만나서 그렇죠. 세 달 있으면 꺼질 바람이라느니 뭐 이런 얘기들 자꾸 얘기를 하면서 흔들고 있는데 저는 이건 김정인 박사가 평정심을 잃었다고 봅니다. 이럴 때 그냥 가만히 있어서 와서 매달리게 해야 되는데 본인 마음이 급해진 거를 좀 들키지 않았나. 예. 뭐 영화 미나리로 여배우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탔는데 그래서 과거의 인터뷰들까지 쭉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세상에 펑 하고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문장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의 마지막 문장으로 좀 추려봤습니다. 자, 찐 정상회의 돌직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유용하 교수님, 김성회 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2,000명 다 구독해 주세요.